16. 바보의 창립 당시 회원들에게 한 중요한 발언과 자기가 이 문제를 성공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기능공들의 예전보다 더한 실망감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실망적인 결과만을 남기게 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제이. 17. 대구로 여행해 제이의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에서 제이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는 대구역이에서 옛 동창들을 모아놓고 파티 겸 마지막으로 쓸쓸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눈물겨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다. 18. 옛 동창 앞에서 자기 선전을 한다. 제이 자신이 자기를 극도로 과장해서 선전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었지만 이 선전을 통해 얼마 안 있으면 곧 되는 것처럼 제이 동창들에게 과장해서 자랑하며 실로 어처구니 없는 미래의 자기 위치를 설명한다. 즉, 기능공에 대한 교육기관을 건축하고 오락시설을 겸비하며 기능공에 대한 사회적 지위 문제, 내일의 한국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완성 등 기능공들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금액의 출처, 또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일동은 잠시나마 벅찬 감격을 느낀다. 제이 자신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되는 줄로 잠시나마 생각하다가 자기만이 느끼는 사회 환경에 몸서리치면서 자기의 원 계획대로 몇 개월 후에 자기 위치를 설명한다. 19. 상경에서 제이가 피부로 느끼는 사회의 반응과 마지막을 위한 환경 정리. 20. 친구들이 제이를 대구에서 기다린다. 약속 날짜는 4월 19일. 여기에 날아드는 유서 한 장. 이 소설 작품 구상의 주제인 자유와 방종에 있어서 자유라함은 참된 자유, 인간으로 살기 위한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억압받는 자의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방종이라 함은 자유라는 허울 밑에 방치되고 있는 야만적 무정부적인 탐욕,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의 자유, 사기업의 자유라는 간판 아래 인간성을 파괴하는 착취와 억압의 횡포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 세대의 사회적 성격에 반항하는 그의 몸부림이 작품의 주제인 것이다. 그의 반항은 그 자신이 억압의 현실 아래 고통받는 자의 하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인간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비이라는 한 여공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데 있다. 그 자신의 고통,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과 관심이 그를 눈뜨게 하고 반항으로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몸부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고 마침내는 부와 권력의 결합체가 지배하는 전체 사회 현실의 거대한 덩어리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야수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거대한 힘은 인간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신을 꼼짝 못하게 얽어두고 있는 굴레였다. 여기서 그는 제이를 중심으로 얽매여 있는 사회 현실에 견딜 수 없는 구속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방황한다. 오랜 공상과 방황이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만난을 극복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앞에 남겨진 마지막 투쟁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작품 구상을 쓴 후로 삼각산에 올라가 노동을 하면서 죽음을 위한 마지막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려와 다시 평화시장의 투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어째서 최후의 투쟁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였는가?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세계의 어떤 곳, 어떤 시대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분신한 거를 투쟁 방법으로 택한 예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목숨을 걸고 싸운 노동운동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노동운동을 전진시키려고 한 노동자는 없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참된 노동운동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러나 6.25 이후의 한국 사회만큼 노동운동이 처절한 불모지였던 곳이 있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한반도는 강대국 냉전의 제물로 떨어진 세계 사상 유례가 드문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이었다. 좌우이기 대립한 동족 전쟁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학살됐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친미파인 우익 정부가 자리 잡고 좌익 세력을 철저하게 말살해버렸다. 이 과정은 물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좌익 탄압을 핑계 삼아 일체의 비판 세력 제거, 일체의 대중운동 말살로 연결됐다. 이때부터 한국 노동운동의 오랜 침묵이 시작됐다. 노동운동이란 곧 좌익운동이라는 역사적인 낙인이 찍혔고 노동운동인이 노동자니 하는 노자만 발음해도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운동이란 용어가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승만 시대부터 정치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인 어용단체, 어용운동에 불과한 것이다.